안녕하십니까. 상가 고인이 되신 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좀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사주를 풀어보겠는데요. 우리는 흔히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운명 그 중에서도 목숨이 닿으면 하늘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에 달린 명을 보는 것을 명리학에서는 명이 다함을 보는 것을 사기를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을 시기를 본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가시든지 또 나이가 들어서 가시더라도 굉장히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갑자기 멀쩡하시던 분들이 젊어서 갈 때는 더욱더 놀랍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을 명리학적으로 짚어보면은 사주에 대체적으로 관과 살이 퇴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퇴왕하고요. 재와 살이 또 퇴과할 경우가 있습니다. 관은 살로 가서 결국 살이 되고 재도 살을 생해서 결국 살이 되는데 이 살은 나를 극하는 그런 별입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신약사주입니다. 신약사주 중에서도 극신약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신약일 경우가요. 이 신약사주들은 주로 인수나 비견을 용신으로 정합니다. 인수로 용신을 정하였을 때 살이 중할 때 인수로 용신을 정하는 것을 우리는 살중용인격이라고 합니다. 살인상생의 원리를 적용한 거죠. 이럴 경우 인수를 써서 살을 교화시키고 덕화시키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내 편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했습니다. 살의 그 권위가 나에게 들어왔으니까 이런 경우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럴 경우 재가 들어와서 인수를 극하게 되면요. 재극인의 원리에서 극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주용어로서 탐죄개인이라고 합니다. 재물을 탐할 때는 개인, 인수가 파괴되는, 인수는 나의 명예나 직위입니다. 삭달 간직이 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재의 유혹이 있습니다. 돈의 유혹이 있습니다. 뇌물이나 이런 유혹이 있는데 잘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견급제를 용신으로 정하는 것을 우리가 살중용인격이라고 합니다. 살이 중한데 중과부적으로 내가 대응 상태에 들어가니까 인수가 아니라 급제죠. 이거 실수입니다. 제가 급제 힘을 빌려서 적과 대치 상태에 들어가는데 결국은 함락을 당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상황의 사주입니다. 이런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급작스럽게 어떤 화가 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래죠.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명확히 어떤 시기가 나타나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네 분의 사주를 보게 되면은요, 네 분의 사주를 보게 되면은 일주가 정화일주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오행들이 금수가 많아요. 이게 제살퇴과입니다. 금수가 많이 들어온 해가 언제냐면 재작년부터 작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정화일주가 이렇게 살퇴왕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올해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운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족 중에서 이런 사주가 있다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사주는 정화가 묘월에 나서 편인을 용신으로 삼았는데 유검이 극을 하는데 유검이 또 와서 극하고요. 해수가 들어와서 계수의 힘을 실어주니까 정계충해서 하늘에 별이 되는 그런 운을 맞이했습니다. 기해년에요. 2019년이죠. 이 사주는 고 김태웅님 사주인데 정화가 미월달에 나서 조후용신을 삼고 싶은데 이 수가 너무 퇴황하니까 이런 경우 관살 퇴황, 재살 퇴과가 됩니다. 그런데 운이 축토가 들어와서 이 축토는 금의 힘을 실어주고 자수의 힘을 실어주고 충미충으로 이렇게 극을 합니다. 이 신축년이 올해인데 올해는 더 극을 해서 을목과 정화가 정화의 뿔인데 을목 재가 인수가
제인 신금으로부터 충격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탐재 괴인운입니다. 이효라 신도 탐재 괴인운에 하늘의 별이 됐고 김태홍님도 탐재 괴인 된 올해운에 소천하였습니다. 오인혜님 사주를 보면은 개수가 살들이 많은데 이 간목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무진이 들어온과 동시에 무토가 이 살을 제압을 하는데 이 살은 간목이 있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들어오면서 나의 명예인데 이 연예인들은 주로 인기입니다. 인기가 약간 좀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그런데다가 경금이 와가지고 그대로 간목을 극합니다. 원래는 개수를 생하고 간목을 생해서 생생부절돼서 문제가 없는데 이 무토가 들어와서 개수를 스톱시킵니다. 임수도 스톱시키니까 그대로 가서 간목을 극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간목은 머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머리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 인시에 발견이 되는데 신시에 하늘의 꽃이 되었습니다. 이 별자를 다 보세요. 신금, 금이 태왕합니다. 재거든요. 제가 인을 극했으니까 제거인 탐재 개인운에 하늘의 꽃이 되었습니다. 현배님 사주도 보면 정화가 임수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이 운에 개축운에 굉장히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런 운은 좋죠. 그런데 이 운도 좋은데 진토부터는 약간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정사가 들어와서 남쪽으로 길이 열렸는데 제주도로 간 것은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가로 가면 안 됩니다. 물이 많은데 차라리 대구나 이런 분지로 갔더라면 좋았을 걸. 자, 정사는 내 용신이라 색깔은 똑같습니다. 내 형제별이고 친구별인데 이 도와주려고 왔는데 변질돼 버려요. 정임 합의돼 버리고 여기는 사유축 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신금은 병화를 그대로 합을 해가지고 변질시키고 축토는 오화를 또 그걸 합니다. 그게 아니라 원진천으로 힘을 빼버립니다. 작용을 스톱시켜버리죠. 그 오화 운에 일진에 장호충을 하죠. 간목 믿고 병화 믿고 세신충왕했는데 이 원래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을미 날에 돌아가셨는데 이 보면 얼신충, 중미충 이렇게 돼 있죠. 전부 이 네 사주가 다 탐재 개인이고 관살태왕, 제살태왕 사주가 탐재 개인운인 올해 돌아가십니다. 작년, 올해, 재작년. 그러니까 수운에 금수운에 안 좋은데 만약에 주변이나 집안에 정화일주가 금수태왕 사주가 있으면 올해 종격이 아닌 이상 좀 주의해야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케어해야 됩니다. 자, 좀 참고하기 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